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도 산행을 위해서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산행은 계곡 주변에 있는 산약초와 산나물, 그리고 산삼이 나오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으로 방금 들어왔습니다. 계곡 초입에 이런 가파른 절벽이 있네요. 주변에 새소리도 들리고 자연의 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야생 머위입니다. 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질환을 다스리는 약용식물인데 우리들은 나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머위는 예전에 계곡 위쪽에 화전민들이 살다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씨앗과 뿌리들이 비에 떠내려와서 이곳 계곡에 정착을 해서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야생 머위입니다. 이 머위를 보면 엄지 쪽이라서 아주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머위를 머구대라고도 하는데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약용이면서 맛있는 식용나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잎과 잎자루, 줄기를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어린 잎을 잎자루 채로 데쳐서 먹거나 또는 삶으로 먹습니다. 아주 맛이 좋죠. 성장을 하면 잎자루 껍질을 벗기고 삶은 다음에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맛이 좋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명아주입니다. 명아주. 이 명아주는 어린 순을 데쳐서 된장이나 간장으로 무치면 상당히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묵나물로 명아주 밥을 짓기도 하고 된장국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이 먹으면 몸이 붓는 성분이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아주를 줄기를 삶아서 청내장이라는 지팡이를 만듭니다. 여기에도 명아주가 있네요. 명아주의 그 청내장은 100세를 기념하는 장수의 지팡이로 명아주 줄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미나리 냉이입니다. 지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잎이 너무 세서 잎이 미나리를 닮고 꽃이 냉이를 닮아서 미나리 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머구가 있네요. 물가에 이렇게 머구가 있습니다. 머구, 머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도 머위가 있네요. 큰 것은 줄기를 뜯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곡에는 어떤 산약초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구리대입니다. 저희 영상 12번에서도 상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에서는 흥분제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봄에 자라나는 연한 순을 데쳐서 산나물로 무쳐 먹게 되면 별미의 맛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또 튀겨 먹거나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여기에 구리대 밑에 줄기를 보면 붉은색 기운이 있는 것이 구리대의 특징입니다. 연한 순을 보십시오.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 구리대 연한 순을 생선찌개 밑채소로 사용하게 되면 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고등어 생선찌개를 하게 되면 맛이 더 좋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어린 순을 좀 따서 가지고 가서 생선찌개를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이 구리대 뿌리를 약으로 사용할 때를 우리는 백지라고 합니다. 구리대의 약성으로서는 안면신경통, 두통, 편두통,
치통, 요통 등 온갖 통증을 진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지 뿌리를 녹두 생접에 하룻밤 담갔다가 말린 다음에 곱게 가루를 내어 꿀이나 골드크림에 섞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여성의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고대 중국 절세미인 서씨의 아름다운 비결이 이 백지를 사용하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에 또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참반디입니다. 일명 변두채, 상계채라고도 하는데 열과 풍을 제거하고 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피를 원활하게 하여 기침과 독을 풀어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엄지 쪽이라서 제가 이렇게 당기니까 밑에 줄기까지 끊어집니다. 엄지에서 자라는 산나물이 맛이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이 참반디는 향도 좋고 부드러운 잎을 쌈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신나물은. 집신나물을 생략명으로 선악초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풀입니다. 집신나물은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봄에 새순을 나물로 무쳐 먹고 된장국이나 튀김 등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맛이 굉장히 질깁니다. 끓여서 차처럼 마시기도 하는데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드디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삼 2구와 3구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오늘 또 발견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산삼은 2구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2개에 잎이 총 10장을 뜻합니다. 3구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3개에 잎이 총 15장을 뜻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2구 또는 각구라고도 하고 3구라고도 합니다. 지금 2구와 3구를 동시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죠? 완전한 3구, 요거는 완전한 2구입니다. 보통 잎이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 3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 그럼 10장이면 보통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3구는 총 잎이 15장으로 봤을 때 최소 7년입니다. 그런데 산삼의 뿌리는 아주 작습니다. 인삼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계곡의 비탈면에 이래 산삼이 자생을 잘 합니다. 산삼은 항상 동북 방향에 잘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주변에 습기가 있어야 되고 물 빠짐이 좋아야 산삼이 오랫동안 자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람에 찰랑찰랑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이 산삼은 남들이 볼 수 없도록 숨겨두고 내년에 다시 와서 성장한 산삼을 채심하도록 하고 다시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재미있는 새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뱁새 알인 것 같은데 이 재미나는 얘기는 이 새집에 뻐꾸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알만 놓고 뻐꾸기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뱁새가 그 알을 품에 안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럼 뱁새 알도 부화가 되면 뻐꾸기가 뱁새 새끼들을 다 둥기 밖으로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혼자만 맛있는 먹이를 받아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뻐꾸기가 태어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산행을 하고 재미나는 뱁새 알도 보고 산삼도 보고 여러 가지 산약초들도 보았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